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부산 해운대인데요, 지금 아침 일찍 저기 해무가 이렇게 막 몰려오고 있어요. 나 이런 광경은 또 처음 보네. 바다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 여기 있느냐, 새롭게 출시된 기아의 페이스리프트된 EV6, 이 차량을 타고 저희가 한 번 충전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EV6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첫 번째로는 배터리의 크기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여타의 것들이 꽤나 많이 바뀌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좋아진 장점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차량을 100% 가까이 모두 충전을 해놨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또 얼마나 나오는지, 전비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봐야겠죠. 기존에 EV6가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들은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귀욤귀욤하게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지금 EV6의 헤드램프는 이런 식으로 각지고 날카롭고 직선을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버전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가격표를 분석할 때 이미지를 보고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EV6라는 차량 자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각진 라인보다는 곡선을 위주로 사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쉐입의 둥글둥글함과는 맞지 않게 헤드램프가 약간 각지고 직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기아가 말하던 그 오포짓 유나이티드 뭐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기아가 가지고 있는 EV3, EV5, EV9 이런 차량들과 패밀리 룩을 이룬다는 거에서는 살짝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면부에서는 슈퍼라든지 이런 디자인들이 조금씩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휠이 바뀌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위 등급으로 있는 GT 라인의 휠이에요. 그래서 기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휠 너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박아 넣었는데, 그 휠 너트를 요 캡 안쪽으로 다 숨겨놨습니다.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GT 라인의 휠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도록 공력 휠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의 휠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20인치 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은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기아가 요즘 들어서 EV3나 뭐 EV6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기아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휠 디자인을 많이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후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GT라인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페이스리프트 이전에서도 GT라인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배지가 붙어 있었고요. 위쪽에서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이가 살짝 길어지고, 그리고 뒤쪽 디자인은 사실 램프에서는 크게 변경이 없어요. 요 아래쪽으로 있는 범퍼 디자인, 요 정도만 살짝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사실 전체를 다 뜯어고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분 살짝 변경을 준 것처럼 보여요. 자, 지금 충전도 여기 보시면 100% 다 찬 걸로 보이죠. 요거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6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100%를 채웠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행 가는 거리에 529km가 찍혀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근데 EV6는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한 번 100% 충전했을 때 투휠 드라이브 기준으로 456km예요. 그런데 지금 찍혀 있는 거는 529km를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야, 이거 529km면 대한민국을 뭐 서울에서 부산 가고 그러고도 남을 만한 거리인데, 일단 저희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 이 장소로 안내할. 이거 다시 한번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첫 번째로 간다고 했는데 왜 다시 물어보는 거야? 목표 지점을 서울 만남의 광장으로 찍으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었어요. 516km로 줄었어. 아무래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니까 그거만큼 전비를 가혹하게 잡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외부 온도가 26도로 찍혀 있기는 한데 어마어마하게 실내가 더워요. 왜냐면 지금 이 차량은 틴팅이 안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야 돼요. 21도로 해놓고 오토 2단계로 해놓고 왼쪽 오른쪽 1열에 있는 모든 시트에서 통풍 시트를 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켜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484km까지 줄었어요. 처음에 529였는데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이만큼 더 많이 달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행 정보 모두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후 정보 여기 초기화했습니다. 요걸 보고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세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희가 일단 안전과 관련된 설정들은 주행 편의 뭐 이런 것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모두 켜고 갈 거고요. 주행 안전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 모두 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차간 거리는 2단계로 갈 거고요. 가속 강도는 약하게 2단계, 반응 속도도 2단계로 좀 느리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전비를 좀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거, 드라이브 모드가 요 핸들 아래쪽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를 넣으니까 498km로 늘어났어. 노말로 넣으면 16km가 줄고요. 스포츠로 넣으면 14km가 또 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대의 전비를 위해서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원이 나왔는데 저희는 충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는 이런 맛에 타는 거지. 공영주차장 반값에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하면 주차비를 안 받는 공영주차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확실히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엑셀의 응답성이 굉장히 뒤로 미뤄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 6 듀얼 모터를 끌고 다니는데 325마력을 가지고 있는 듀얼 모터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출력 면에서는 살짝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싱글 모터라고 하더라도 230마력을 가지고 있는 꽤 괜찮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했을 때는 가속의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지만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했을 때는 살짝 답답한 느낌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시는 오너분들이라면 최대의 전비를 뽑을 때는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내가 좀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고 어느 정도 속도도 좀 칼같이 나오고 그런 상황을 좋다 싶으면은 노말이나 스포츠 모드 이런 식으로 놓고 주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30마력이면은 내연기관으로 따졌을 때 요즘 나오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스포티지 이런 230마력짜리 하이브리드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차량들과는 다르게 전기차는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들 대비 훨씬 더 출력이 높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듀얼 모터 대비 싱글 모터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회생제동입니다. 이 회생제동이 듀얼 모터 대비해서 많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주행을 하다가 멈출 때 생각보다 먼 거리에서부터 엑셀을 떼야 됩니다. 듀얼 모터를 생각하고 싱글 모터를 타시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질 거예요. 제동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회생제동 거리를 생각보다 멀찍이 잡아놓고 운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싱글 모터가 듀얼 모터 대비 부드럽게 운전하는 데에서는 훨씬 더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싱글 모터는 듀얼 모터보다 전비가 훨씬 더 좋잖아요. 보통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번 충전으로 뭐 500km, 600km 이런 정도는 가볍게 타시다 보니까 나는 전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부드럽게 운전하거나 부드럽게 멈추거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싱글 모터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격도 240만원만큼 훨씬 더 저렴하겠죠. 일단 여기 바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간단하게 한번만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OW 세대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는 CCNC라고 하는 6세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UI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네마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네마에 들어가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어서 충전 중에 유튜브를 본다거나 하는 것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OW 세대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OW 세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디자인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뀐 거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빠릿빠릿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디자인이 좀 크게 바뀌었죠. 기존에는 약간 과거의 기아라는 느낌을 줬다면 지금은 신형 기아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기아 차량들 중에서 풀체인지를 한다거나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바뀌는 모델들은 전부 다 이런 실내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들이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와 기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현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왼쪽에 있었다는 거였고 기아는 오른쪽에
오른쪽에 넣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통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를 모두 통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것들은 모두 왼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테리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에 사용하던 재활용 소재 이런 것들 그대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시트백이죠. 시트백이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EV6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실내 디자인 중에서 이 시트백을 플라스틱이 아닌 가죽으로 덮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열에 타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고급스러운 차량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줄 수 있겠죠. 충전이 필요하대, 목적지까지 오려면. 아니 충전이 왜 필요해? 아니요, 지금 우리 390km 가야 되는데 주행 가는 거리 495km 남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아니 충전이 왜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뭐 120, 130 이렇게 밟을 것도 아니고 110km, 100km 이렇게 딱 정속 주행하면서 갈 건데 말이야. 저희는 이거 충전 없이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열심히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산 시내를 주행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조금 운전이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다들 이렇게 깜빡이를 잘 안 켜세요. 차선을 넘어갔는데 깜빡이를 안 켜. 지금까지 간단하게 주행한 느낌으로는 저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EV6 모델도 꽤 많이 탔었는데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서스펜션 느낌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스펜션 느낌이 생각보다 꽤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매하실 때 꼭 참고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체의 강성을 올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차가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높게 측정된 데에는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77.4kWh 배터리를 사용했다면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EV6 같은 경우에는 84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84kWh 배터리면은 기존보다 대략 한 7kWh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kWh당 5km만 잡아도 주행거리가 35km가 늘어난 거죠. 이런 것들은 장거리를 자주 주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 10km, 단 20km라도 늘어난 거니까 훨씬 의미 있는 수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고속도로 곧 올라갈 것 같은데 고속도로 타면서 전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고속에서의 승차감은 어떤지, 싱글모터의 느낌은 어떤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떴어. 못 가나봐. 할 수 있었나? 네, 저희 벌써 부산 해운대에서 출발해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열심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는 한 220km 정도 남았다고 해요. 지금 172km를 2시간 11분에 걸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전비는 6.2km/kWh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면서 시속 100km 정속 주행을 쭉 하면서 올라왔을 때 이 정도 전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EV6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싱글모터 기준으로 했을 때 20인치 휠을 장착했다는 가정하에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1kWh당 4.3km/kWh 공인 전비를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이 나타내주고 있는 전비 6.2km/kWh는 인증받은 주행 전비보다는 kWh당 2km가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외부 기온이 살짝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외부 기온을 가지고 있거든요. 31도 외부 기온에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5도로 해놓고 오토로 돌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비가 원래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그것보다 살짝 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행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EV 탭에 들어가면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총 사용한 전기 중에서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구동계의 거의 90%를 사용하고 있고 전자장비 5%, 공조 6% 요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시간 정도 에어컨을 키면서 사용했던 공조장치에 들어간 전력 비율이 한 6%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확실하게 EV6는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에 대비해서 승차감이 좀 딱딱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노면을 지나갈 때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곳에서 노면의 진동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것들을 캐빈룸 내로 좀 더 많이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구형 버전이 훨씬 더 낫지만 아무래도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훨씬 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도 모터가 있고 뒤쪽에도 모터가 있어서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차체의 안전성이라든지 회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감을 보여주지만 싱글 모터 하나만 뒤쪽에 들어갔을 때는 230마력짜리 모터가 갑자기 큰 출력으로 최고 토크를 빡 내버리면은 고속에서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이 약간은 오버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고속에서 운전할 때 이 싱글 모터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에서는 기존 구형 대비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서 고속으로 달릴 때 안정감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 이런 선택을 단행한 걸로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게 훨씬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선택을 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은 꽤나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체에서 올라온 소음 같은 경우에는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풍절음은 생각보다 억제를 잘했는데 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조금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구름 저항이 적거나 저소음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의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타이어를 사용하면 훨씬 더 이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V6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구형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들어갑니다. 차로 유지 보조 2가 가장 기본 트림인 라이트 트림부터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곡선로에서라든지 뭐 IC를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곡률이 굉장히 심한 부분에서도 차를 꽤나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고속도로를 타고 나서 150km 이상 탔지만 단 한 번도 이 주행 보조가 꺼진 적이 없어요. 약간 애매하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잘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바로 그립 감지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손을 안 대면 이렇게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문구가 뜨죠. 여기서 손가락 하나를 딱 대면 꺼집니다. 물론 이렇게 운전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잡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잡고 있더라도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토크식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핸들을 잡고만 있어도 인식하는 정전식 터치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주 영천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오면서 제가 핸들을 잡고 컨트롤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차선 변경도 이렇게 방향 제시등 딸깍만 해주면 알아서 들어가고, 추월이 끝난 후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갈 때는 똑딱 해주면 바로 또 2차선으로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이 정말 편해졌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저희 지금 대략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200km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 휴게소 잠깐 들려서 허리도 좀 펴고 화장실도 좀 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주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km를 주행하고 지금 남은 배터리는 66% 배터리가 남았으니까 아마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도착하더라도 꽤 여유 있는 배터리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깐 쉬고 계속해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길었어.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5시간이 왜 이렇게 먼 거야? 자, 어쨌든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전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일단 총 주행거리 386k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146km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46km를 더 갈 수 있는 거면 총 합했을 때 53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수치는 저희가 고속도로 거의 95% 그리고 시내 주행 한 5% 요 정도로 주행했을 때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시 반에 걸쳐서 주행을 했는데 전비는 과연 6.4km/kWh가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28%가 남았어요. 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왜냐면 EV6 같은 경우에 싱글 모터 20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456km고요 고속도로만 주행한다고 했을 때는 396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고속도로 전비는 4.3km/kWh를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주행을 해보니까
1.4km/kWh가 나왔어요. 이거는 실제로 공인 인증 받았던 주행 가능 거리 그리고 전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야, 거의 500km를 넘게 갈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아반떼가 보통 한 연료통 42L에 가득 채워놓고 주행을 하면은 대략 한 600km를 달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550km 가는 전기차가 전혀 주행 가능 거리 면에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희가 오면서 에어컨을 계속 틀고 왔어요. 23도, 21도, 23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왔는데, 공조장치에 얼마나 전력을 먹었는지 보면요, 10% 먹었습니다. 총 10%의 전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만약에 에어컨을 좀 덜 트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열 차단율이 좀 높은 틴팅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공조장치에 전력을 좀 더 덜 쓰면서 주행 가는 거리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잖아. 자, 그러면 저 앞에 350kW급 SK 일렉리크 충전기가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 충전까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가 적합하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배터리 온도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최고 속도가 나올 것 같은데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350kW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입니다. 자,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최대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 지금 배터리가 28%밖에 없거든요. 오, 충전 속도가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80%까지 충전하는데 단 1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벌써 200kW를 돌파했어요. 가자! 내 주식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오, 250 넘었어. 충전 속도가 기존 세대보다 좀 더 빨라진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200kW 좀 넘게 충전이 됐었는데, 지금 이 EV6는 255 뭐 이렇게도 올라가네요. 진짜 빠르다.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죠. 왜냐면 배터리를 80%까지 채웠을 때 주행 가능한 주행거리가 400km가 넘습니다. 보통 부산에 도착해서 충전 한번 꽂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다시 80%까지 충전이 돼 있으면은 충분히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도 남는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는 진짜 전기차를 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가 592km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시내 주행 좀 위주로 하고 전비 운전하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600km는 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EV6 한번 타봤는데요, 여러모로 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크게 느껴졌던 건 배터리 용량이 77.4에서 84kWh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주행거리도 아주 크게 향상이 됐다는 건데요, 싱글 모터 기준으로 했을 때 100% 가득 채우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갈 수 있다고 뜨니까, 이제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데일리카로 전기차를 운용하고 장거리로 운행할 때에도 전기차가 충분히 유효할 만큼 괜찮은 차량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EV6,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